예, 이번 국감에 가장 돋보였던 분이죠. 박준택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택입니다. 지역구 광주 광산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항상 주말에는 광주에 내려갔다가 예. 월요일 올라오시고 그럴 텐데 예. 이번 토요일은 못 내려가셨겠네요. 금요일 미리 갔다가 이제 당직자들과 함께 버스로 오가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하니까 같이 서울로 오고 같이 광주로 미리 갔습니다. 갔다가 토요일 날 또 올라오시고 내려가시고 아이고 피곤하셨겠네요. 예, 예. 근데 저는 요새 올라간다 내려간다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예. 광주는 서울보다 남쪽에 있는 거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예. 그냥 광주에 간다, 서울에 간다 이렇게 아. 표현합니다. 그러셔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서울은 수도라서 예. 평양에서 서울로 올 때도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한양이 수도니까. 예, 왕이 계신 곳이라 그렇죠. 그런 그래서 뭐 올라간다. 근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왕조 시대 또 얘기니까 다를 수도 있겠고. 예. 아무튼 뭐 올라온다 내려간다 이거 자체가 사실 좀 뭔가 예. 계층 막 이런 걸 나누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생각했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가. 근데 토요일 날 집회 규모를 두고 일단 민주당 주최 측은 30만 얘기했는데 경찰이 뭐 17,000명인가? 그 보수형님 TV님이라고 우리 애청자님인데 아주 댓글을 재밌게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진 보고 밤새 인원 체크해 봤는데요. 17만 3,200명입니다. 눈 빠질 뻔 그랬는데 얼마나 모인 것 같던가요? 조금 보수적인 경제지에 의하더라도 10만이라고 하는 거 보면 예. 뭐 당연히 10만을 한참 넘어가는 수는 맞는 것 같고 30만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조금 과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셨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마음이 다 지금 모아져 있는데 그 집회에서 의원님이 느끼신 감정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당원 중심으로만 올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막상 전철역 입구에서 만난 어느 여성분 보면은 남편이 보수적인 사람이라 이런데 참석을 잘 못하게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남편 몰래 빠져나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보고서 이건 정말 이제 민의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단순히 정치적 어떤 색채가 있지 않은 분들도 지금 전국을 답답해서 못 견딘다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윤석열 정권이 빨리 국민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탄핵 열차를 출범하게 되는 상황이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빨리 저 정권을 이렇게 끌어내려야 나라가 좀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탄핵이냐 임기단축 개헌이냐. 임기단축 개헌도 나름 논리는 있던데 의원님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개헌이 필요해서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게 탄핵 절차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개헌 절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 문제는 개헌대로 논의하고 현재로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밝히고 진상이 증거로 확인되는 순간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정서도 탄핵을 해서 확실하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데 오히려 임기단축 개헌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심판하는 국민투표로 하는 거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어 보여서요. 예, 예. 근데 다만 개헌 어떤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은 개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임기만 단축하기 위해서 개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통치 구조에 대한 논의 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온갖 현안들이 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다 보면은 1년을 가도 해결을 못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검과 탄핵 절차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착착착 될 것 같아도 또 개헌을 하려면 공청회 해야지요. 의견 모아야지요.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탄핵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할 때 솔깃한 사람도 있는데 역시 이제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국감이 사실 김건희 국감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의원님 계신 법사위였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부부의 이런 그 국정 어떤 무속인에 의한 뭐 국정 개입 의혹 그리고 또 뭐 주가 조약을 감추는 거라든가 용산 관제 문제라든가 국정 전반에 어떤 그 걸친 국민의 그 불신 문제 이런 것들을 진상을 밝히는 데 제일 큰 의미를 뒀고 또 하나는 그 검찰이나 감사원 이 공조직이 어떤 그 야당과 여당을 그 구분을 해서 정치 사냥 수사 또 감사를 벌이고 또 감싸기 수사 감사를 벌이는 이런 그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도 두 번째 초점을 뒀었습니다. 국감 시작되기 직전에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왜 국감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저도 그 배경이 뭘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약간만 민감한 사안도 국정감사 시기를 피해서 진행을 업무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도전하듯이 딱 그 전날 맞춰서 이런 처리를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어떤 국회에 대한 도전이구나. 국민의 대표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논쟁을 만들고 그리고 국감 때 그 왜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그 논리를 설명을 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대통령실의 정무 쪽 파트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용산의 주문사항을 충실하게 따랐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검찰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고검장까지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검찰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실 텐데 요즘에 검찰 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예.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차라리 검찰 전체 모두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 폐지를 뭐 주장한다든가 전체를 미워한다든가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층부의 정치검사들 또 특수부의 어떤 인권이라고는 관심도 없고 자기 그 어떤 명예, 출세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특수부의 그 검사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 전체가 다 불신을 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그 다수의 후배들까지 미워할 수도 없고 손해를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거리가 오히려 많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부라고 하셨는데 검찰 내부에 소통망이 있잖아요. 예. 뭐 이카로스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E+라고 합니다. E+. 예, 예. 국민 누가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하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소장 검사나 다른 뭐 나이 든 검사라도 한마디는 올려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올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용기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좀 편하게 살면 되겠다는 이런 그 좀 소화적인 태도. 그러니 어찌 이런 검찰이 것들. 다 썩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썩은 것은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이겠죠. 예. 용기가 없는 게 썩은 거 아닙니까? 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참. 뭐 괜히 검찰 출신 의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요즘에 검찰 하는 거 보면 지금요. 어제도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창원지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것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그야말로 규모를 좀 키우든지 지금 7명이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중앙지검 해봐도 우리가 뭐 못 믿지만 예. 그래도 모양새라도 이런 정도 그 국민적 관심사가 크면 좀 모양새라도 갖춰야 될 텐데 그것도 그냥 창원에다가 맡겨놓고 박성재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저것은 대통령이 열심히 하기를 원치 않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용화대에서 신속의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의 검사를 그 파견을 지원군을 보내서 수사하는 수준의 신용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론이 지금 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 결론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조사합니까? 국민의 여론은 있어서 눈치는 봐야겠고 대통령은 지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애매한 상대로 상당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나 지금 저 휴대폰 아버지 산소에다 묻어놨는데 그거 불질러 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는 증거를 인멸할 테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이 증거 인멸하겠다고 외치는데 검찰이 그걸 가만히 두고 있는 것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결국은 검찰의 명예, 나의 뭐 검사 개인의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우중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또 다음에 내년 2월에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인사상 혜택을 받겠다는 욕심 이것에 더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고 대통령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80년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1, 2년 눈앞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 검사들의 지금 모습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 이런 경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국감을 쭉 하셨는데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특별수사부로 예. 대표되는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해야죠. 결국은 폐지를 하고 그 어떤 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또 국민 하나하나의 그 권익을 지키는 기관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들은 그 한 가지 그 뭐 아까 자존심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특징이 굉장히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잘나고 싶어하는 그 기본적인 그 본성들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사에다가 그 어떤 그 과제를 맡겨놓으니까 저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3년째 잡겠다고 저렇게 난리들을 치고 대통령 또 뭐 지키는 일에 저렇게 나서는 지침에 충실한 일을 하는데 인권을 지키는 지침을 국민이든 정부든 대통령이 내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또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 자체를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저는 국민의 권익, 인권 지킴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관의 성격 자체, 과제 자체를 바꿔주는 것. 그게 결국은 국가를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찰 개혁하라고 검찰총장을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모든 것을 다 이재명 대표 방탄, 사법 리스크, 무마용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그 법률 대리인으로 계속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1심 선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15일 날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예. 25일이 위중교사 사건 선고가 있게 될 텐데 예. 두 건 다 무죄가 날 겁니다. 아. 예. 이것은 증거법상으로도 무죄고 법리상으로도 무죄고 어떤 그 뭐 법원 전통적인 법원 상식을 추구하는 법원에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 상 이것을 갖춘 일반적인 당연한 판사들의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를 확신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법률 대리인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국회의원이 되면 겸직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예. 변호사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다른 변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오면 참 반가운 소식인데 국민의힘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재판을 생중계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안 정국과 관련해서 국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야당을 공격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공격을 포인트를 또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방송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례를 들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생중계를 했지 않느냐.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형 뇌물 사건, 그리고 그 국정농단이라는 반헌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를 해도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3년씩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고 앞으로도 또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그 정치 사냥 수사고 또 인권을 말살하는 수사인데 여당 의원들까지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 제1야당 대표가 법정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받는 장면을 카메라에 노출을 시키라는 그 주장은 굉장히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고 인권적인 그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관심사를 돌리기 위한 그런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장할 것이 없어서 그런 예. 얘기라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시정연설 듣고 오셨죠? 예. 한덕수 총리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쓴 겁니까? 대독한 겁니까? 대독한 것입니다. 뭐 원래는 뭐 한덕수 총리한테 아예 맡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뭐 윤석열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쌀로 밥 짓는 얘기 하던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본인들 잘못한 것은 전혀 인정이 없더군요. 잘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인식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정치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가 어떤 뭐 실적이 좋아졌다, 어떤 뭐 긍정적인 뭔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국민이 원하는 그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얘기도 없고 또 국민들이 불신을 초래하고 10%대 지지율을 기록하게 만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국민과 전혀 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정치 집단 같아서 참 별로 감흥이 전혀 없었다고 그럴까요? 예, 시간만 때우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 9월에 국회 개원식도 안 왔지요? 예. 시정연설도 지금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거. 예. 이거는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국회의장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힘의원님들 일부가 뭐 국회의장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 국힘의원님들은 대통령이 개원식에도 안 오고 또 시정연설 때 안 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렇게 옹호를 하고 감싸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참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참 마음 같아서는 저도 소리를 같이 질러주고 싶은데 저는 안 하고 꼭 참았습니다. 워낙 점잖으셔서. 점잖아서라기보다는 국힘 의원님들 중에도 인격이 괜찮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 일부는 언젠가 우리 특검법, 예.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그중에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언젠가 정권의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질 때 탄핵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입장에 동조해서 또 찬성표를 던질 분들이 저는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함께 그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를 꾹 참고 그냥 인내를 깊은 했었습니다. 뜻이 있으셨군요. 예. 네. 그 중에는 분명히 존중을 해야 할 분들이 섞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국민의힘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더라도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면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시.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좀 궁금해요. 법사위 위원장께서 절대 남의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문을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끼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꼭 참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두 번 정도 좀 소리를 질러본 적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참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냥 똥바가지를 그냥 갖다가 끼얹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 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김봉랑님께서 박균택 의원님 어제 광주 뉴스타파 북콘서트 오셨는데 화면보다 훨씬 젊고 순진한 인상파셨습니다. 시민들 목소리에 바싹 기울여 들으려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어제 콘서트 가셨다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덕님, 박균택 의원님 이번에 서울역 집회 가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최고였어요. 이제 팬이 많이 생기셨죠?
가끔 많지는 않고 가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면 더 힘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경택 의원님 맨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 야, 그래도 고검장을 지내셨으면 검찰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셨는데 저렇게 인상이 선하고 순하고 그러셨을까 참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외유 내강이라고 하는 거구나.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제 그 뉴스타파 예. 북콘서트에 갔을 때 어느 객석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그 국회에서 막 그 허무하게 소리도 몇 번 지르던데 혹시 그게 검사 때의 모습 아니냐고 그러셔서 저는 검찰에 있을 때 친절 검사라고 언론 보도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피의자들보다 훨씬 더 나쁜 분들이 있을 때만 가끔 소리를 국회 와서 지를 뿐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화를 내거나 혼을 내셨던 피의자는 진짜 나쁜 놈인 모양이군요. 예.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들 몇몇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가끔 계시죠. 이제 특검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번에는 좀 저쪽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몇몇 좀 동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2에 예. 그러니까 그 찬성 2분 기권원 분 2분 예.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8표가 당연히 나와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아마 그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여론도 문제지만은 그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특검법에 찬성을 하면 그 부부가 당장 탄핵의 위험에 처하고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 옆에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그냥 거만한 자세로 무슨 뭐 대면을 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비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모습을 용납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분들도 아까 제가 소리를 안 지르는 이유를 만들어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느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11월에는 찬성을 해주시는 국힘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표결할 때 그때는 이름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거부권 재의결할 때는 이름이 안 나. 무기명이죠. 예, 그때는 무기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부터 이름 나올 때부터 그냥 200표가 넘으면 좋겠지만 예,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나와서 좀 예.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예. 재표결 때 아마 그때 재의결 때. 예, 8분 이상이 그때 나오실 될 것 걸로 같다. 예, 믿습니다. 예. 그때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용산을 감싸고 있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예.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 오는 거 보면 그분들이 아마 11월 뭐 하순쯤 가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 또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표결은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11월 14일 예. 그리고 11월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예. 그 일정에 한번 좀 맞추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명태균 씨 녹취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직접 개입한 것까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을 보면은 계속 뒷북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금방 드러날 건데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회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할까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바로 내놓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그 기본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 주변의 참모들이 어떤 그 정상적인 공직자 마인드를 갖지 않은 그야말로 양심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깊은 그 생각을 갖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자체가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 최소한도의 뭔가 좀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말을 믿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되치기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대통령 부부가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거기를 보좌하는 참모들 이런 사람들의 용기나 정직성이나 사명감도 문제고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참모들한테도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진실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 그 대통령 부부의 정직성 그 진실을 말해주느냐 안 해주냐의 문제인 것 같지만 참모들도 문제라는 게 이번에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과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 통화가 육성 녹취록이 직접 나왔는데도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지만 대통령 취임하기 전날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걸 민간인으로 보더라도 형법상의 그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정치적 위력과 사회적 영향력, 이 위력을 이용해서 정당의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의원들 20대 총선 때 공천 개입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소하고 처벌받게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비서실장이나 그 참모들이 지금 저분들이 지금 국민이 주는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차라리 경호원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비서진에 좀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회의를 느꼈는데 그거 보면 참모들 자체도 수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면 업무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과연 민간인 신분으로 국한할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공무원 예. 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그런 당선인의 신분이면 그야말로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고 맞습니다. 인수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다 우리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장관들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활동 범위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 공직선거법에 중립을 지켜야 할 자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또 공무원도 법위를 예. 확대 해석하면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법상 그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구나 그 공천 개입을 5월 9일 이전에 했지만 실제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5월 10일 대통령의 취임하는 날 아닙니까? 기수, 범죄의 결론이 일어난 기수 당시에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저는 충분히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설령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칠지라도 형법상의 위력 업무방해죄는 분명히 성립하는 것이니까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검토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타조가 그 모래 속에다가 머리만 쳐박고 남들도 내 몸뚱이를 못 보겠지라고 믿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용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윤석열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잘못했을 때 이게 국민 앞에 잘못된 거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법률로만 따져가지고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하면 내가 감옥 가냐 안 가냐 이것만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검찰총장이나 피의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뭐 검사, 피의자 이 수준 범위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정치를 얘기하고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형사법상의 범죄자인지 아닌지 이 정도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죠. 예.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이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과정을 좀 지켜볼 텐데 혹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 아마 뭐 개별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운동이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지역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황 전개가 조금 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향후 집회에 좀 어느 쪽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믿는데, 무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3년째 제1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저런 무리를 벌였던 정치적 행태, 그리고 대통령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검사 노릇을 했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더 커지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서 저는 탄핵 운동에 그 불길이 붙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뭐 반대의 경우는 뭐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감사합니다. 천년바위님 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볼매 박 의원님 열렬한 팬입니다. 볼매가 뭔지 아세요? 과분한 말씀을 볼수록 매력있다 그런 뜻이죠. 특히 자상하게 미소를 띠는 모습은 하회탈을 연상하게 된답니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국감 때나 패널로 출연하실 때 예리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특히 정어리 TV 백운기 앵커님을 만나니 더욱 돋보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천년바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를 제가 다 못 해드리는데 의원님 격려하고 성원하고 응원하는 문자가 참 많이 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3억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